뭐야? 보여줄 수 있어? 앞쪽이야? 이연소 보여줄 수 있어? 아니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숙제 보겠습니다. 나왔어. 전체가 모이는 날이 없어. 오늘도 줄이 빠졌네. 자, 집합. 자, 84쪽부터 530번 3번 31에 4 32에 디귿 리을 2개 533번에 4 34에 1 35에 4 36번에 3 37에 4 38에 24 39번에 C집합은 2, 3, 4, 5, 6, 7, 8 중괄호 하고 540번에 4, 41에 2 42번에 3, 43번에 1 44에 4, 45에 20 46에 5 밑에 2 밑에 5 549번에 3 550번에 2 51에 5 52에 4 53에 2 54에 2 넘어가서 55번에 자, 진부분 집합이라서 7개 써져 있어야 돼. 공집합부터 139, 1319, 39 이렇게 556번에 4 557번에 2 558번에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559번에 10 60번에 2 61번에 4 62에 1 63에 2 64에 5 65에 2 66에 100 67에 마이너스 1 68번에 4 여기까지인가? 8사 왜 진짜 오케이. 아, 이거 눈치가 까먹었어. 여기까지군요. 딱히 모르는 게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모르는 거 두 번째 시간에 질문 받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모르는 거 두 번째 시간에 질문 받게요. 자, 집합의 연산 실력은 문제 두 문제 남았는데 이것도 두 번째 시간에 모르는 거 질문 받으면서 실력은 문제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 집합의 연산. 자, 오늘 집합의 연산 배울 거예요. 뭐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뭐 제외하고 여러 가지 네 가지를 배울 겁니다. 네 가지. 자, 집합의 연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집합. 여기 써 있으니까 쌤이 옆에다 따로 안 쓸게요. 자, 합집합 1번. 그 다음에 배울 거 교집합 2번. 그 다음에 배울 거 3번, 4번 쌤이 따로 적겠습니다. 자, 1번 합집합은 말 그대로 쌤이 A집합을 보통 동그랗게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A집합 그 다음에 B집합인데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겹치는 원소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는 겹치게 그리는 거야.
원소를 그 안에 안 쓰면 되는 거야. 자, 겹치게 기본적으로 그리는 게 강조하지만 겹치게 그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겹치는 원소가 없으면 안 적으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쌤이 원소를 적을 때 A집합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1, 2, 3, 6, 6의 약수로 정리하겠습니다. B집합은 자, 요렇게 1, 2, 4, 8, 8의 약수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원소를 이 안에다가 벤 다이어그램 안에 원소를 적을 거예요. 적어. 그래야 한눈에 딱 그림으로 우리가 있어야지 눈에 보기에 찾기가 쉬워 나중에. 자, 여기에 원소를 적을 거야. 그럼 제일 먼저 겹치는 원소를 제일 가운데다 적어주는 거예요. 겹치는 곳에 1, 2가 겹치죠. 1, 2 원소를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A집합에서 나머지 원소 그럼 3, 6 남았어. 그럼 3, 6을 여기다 적으면 돼. 됐죠? 4, 8 B집합에서 남은 원소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집합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그림 이렇게 그리고 숫자 집어넣고 정리를 해야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원소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나머지 뭐 차집합이든 여집합이든 나머지 뭔가를 구할 때 한눈에 보기 쉬우니까 항상 그림 안에 숫자 원소를 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의 원소를 합치라는 거야. 그러면 1, 2, 3, 6, 1, 2, 4, 8 이거 다 합치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겹치는 거 써보네. 1, 2 겹치잖아. 겹치는 건 집합에서는 한 번만 쓴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을 쓸 때 하늘로 향해 있어. 합치라는 뜻이야. 하늘로 향해 있어. 읽을 때는 A 컵 B라고 해. 컵에다 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영어로 읽을 때는 A 컵 B라고 읽고 그냥 A 합 B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우리말로. 합집합의 원소를 적을 때는 1, 2가 겹치지만 한 번만 적어서 3, 4, 6, 8 꼭 순서대로 안 적어도 돼.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뭐 3, 6, 1, 2, 4, 8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자, 해서 합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합집합에서 중요한 거. 합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정리된 내용이 중요해. 합집합은 X바, X라는 원소가 어디 있는 거냐면 A라는 집합에 들어있어. 그런데 X라는 집합은 B에도 들어있네. 근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또는이라고 써있어. 그럼 A든 B든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있는 거는 다 적어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 A 합집합 B의 조건제시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자, A 합 B의 원소를 뜻하는 기호는 X라는 원소는 A 집합에도 들어있고 또는 B 집합에 들어있는 거 동시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야. 한쪽에만 다 들어있으면 원소를 다 적는 거다 하고 또는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는 교집합을 정리할 건데 교집합은 만나는 원소가 뭐야? 즉 겹치는 원소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원소 셀이 여기다 벤 다이어그램 안에 원소를 다 집어넣었어. 그랬을 때 겹치는 원소가 1, 2였잖아. 두 개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A 교집합은 밑으로. 그래서 읽을 때 영어로는 A 캡 B라고 읽어. 캡 모자. 모자 영어에서 딴 거야. 그래서 A 캡 B라고 읽으면 영어로 읽는 거고 그냥 A 교집합 B 뭐 이렇게 읽어도 돼. A 교 B 짧게 이제 이렇게 읽어. 자, 그래서 교집합을 정리할 때는 겹치는 원소를 쓰는 거다. 됐죠? 자, 그럼 교집합은 위아래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것만 달라졌어. 차이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제시법 X라는 원소는 A집합에 들어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동시에 B라는 집합에도 들어있는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교집합은 A 교집합 B 해도 되고 영어로 A 캡 B라고 정리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겹치는 원소를 적는 거다. 합집합은 하늘로 열려 있는 거고 컵 모양으로 교집합은 땅으로 막혀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기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소라는 개념을 하나 또 배우게 되는데, 서로소라는 건, 자, 이거하고 이걸 배우니까 이제 서로소가 나오는 건데, 얘네들은 교집합이 있었어, 원소가. 맞죠? 교집합의 원소가 없는, 겹치는 원소가 없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해. 근데 사실은 서로소라는 용어를 우리가 배웠었어. 뭐 할 때 배웠어? 유천아? 서로소? 중학교 때 배웠어. 지금 배웠겠네. 서로소 어쩔 때 배웠죠? 뭐죠? 주원이 서로소 언제 배웠어요? 서로소.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 할 때 배웠잖아. 서로소. 그거 어떻게 배웠냐면 요거 서로소 할 때 우리 자연수에서 배웠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정리할 때. 자, 숫자 2하고 15 더 이상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는 거 없잖아요. 즉 공통인 수, 즉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서로소를 자연수 범위에서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 자, 공약수가 1뿐인 거. 자, 집합에서는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걸 서로소라 그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A 교집합 B 땅으로 돼 있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즉 원소가 하나도 없어. 겹치는 게 없으면 집합을 어떻게 써?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면 되는 거죠. 서로소.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으면 두 집합은 관계가 서로소가 되는 거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배울 거. 자, 여기에는 별로 많은 뭐 성질이 없어. 그냥 이게 다야. 근데 이제 오늘 두 가지 더 배울 거. 차집합과 여집합을 배울 건데, 차집합과 여집합은 외워야 될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해서. 자, 세 번째는 차집합에 대해서 배울 거고, 네 번째는 여집합에 대해서 배울 거야. 말 그대로 차집합은 빼란 얘기야. 빼. 그러면 첫 번째 A 빼기 B,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아? 자, 쌤 여기 A표 그대로. A는 1, 2, 3, 6, B는 1, 2, 4, 8이야. A에서 B를 빼면 그러면 어떤 원소가 남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에서 우리가 1, 2, 3, 6에서 1, 2, 4, 8을 빼. 근데 사실은 1, 2, 4, 8을 여기서 빼주고 싶은데 여기 4, 8이 없잖아요. 맞아요? 즉 공통인 원소만 빠져나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A 차집합 B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A, B 이렇게 적혀 있는데 A 차집합 B는 여기 A만 해당되는 원소를 구해봐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A만 해당되는 원소를 구하는 거야. 되셨어요? 자,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A 차집합 B는 A에서 그림으로 해석하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도 되죠. 이해되나요? 맞죠? 네. 또 자, 그림 이 그림. 자, A, B 합집합에서 A, B를 합한 거에서 B를 빼도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A 차집합 B를 구하라는 건 그림에서 어디 영역에 있는 원소를 구하라는 거냐면 A에만 해당되는 거. 겹치는 거 색칠 안 되고 A에만 해당되는 원소를 적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럼 이 A에만 해당되는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은 A 차집합 B만 있는 게 아니야. A에서 A 교집합 B를 뺄 수도 있고요. 맞죠? A는 동그란 거야. A에서 교집합을 뺀 수도 있고, 전체 AB 합집합이면 이렇게 팔자모양 전체에 해당되는 원소에서 B 동그란 거를 빼준 걸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그림만 보고 딱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정리할 건 A하고 교집합, 여기서 이제 여집합이란 게 나와서 요거는 조금 이따 써놓고 쌤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왜냐면 요거랑 관련돼서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럼 요것도 하나 있어. 중요한 거라서 쌤이 빨간색으로 정리한 건데 밑에 거 설명하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차집합을 나타내는 용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되셨죠? 벌써 쌤이 쓴 것만 해도 3가지야. 자, 그럼 A 차집합 B가 나타내는 건 여기였어. 그러면 원래 보통 빼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B 빼기 A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 B에만 해당되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B 차집합 A라고 불러요. B에만 해당되는 거를 구해라. 됐죠? 그러면 원소를 여기서 적는다고 하면 A 차집합 B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랬어? 여기에 해당되는 거랬잖아. 맞죠? 그럼 원소를 찾아서 정리해봐 라고 하면 A 차집합 B는 3, 6만 적어야 돼. 그쵸? B 차집합 A를 구해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만 적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합이 다 나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놔야지 우리가 정리하기가 편해. 4, 8만 적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차집합은 A에만, A 차집합 B는 A만 해당되는 것만 써라. B 차집합 A는 B만 해당되는 것만 써라 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집합 같이 갑니다. 여집합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집합이 2개가 있어. 근데 요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어야 돼. 한 개를 지어줘야 돼. 항상 여집합의 문제를 낼 때는. 그래서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와. 그래서 전체 집합을 우리가 U라고 써. U라고 씁니다. 유니버셜에서 철자 따온 거래. 전체라는 뜻인데 그 전체 안에 이제 A라는 집합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B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U의 집합을 정해줘야 돼. 어떤 원소가 있는지. 그래서 쌤이 1, 2, 3, 4, 5, 6, 7, 8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저기 원소 저기 적은 거 쌤이 여기다가 적어놓을 거예요. 1, 2 겹치는 거 있었죠. 3, 6 있었죠. 4, 8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는 1부터 8까지야. 그럼 남은 원소가 있잖아. 뭐가 남았어? 1, 2, 3, 4, 5 없잖아. 6, 7 없잖아. 맞죠? 5하고 7은 어디다 적냐면 A, B도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A, B 동그란 거 바깥에다 숫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정리해서 원소를 다 안에 써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 뭐 합집합을 구해라. 그럼 A, B 합집합 원소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6개 적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A 차집합 B 구해라. 그럼 3, 6 구하면 되는 거고 B 차집합 A 구해라. 그럼 뭐 4, 8 적으면 되는 거고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A 여집합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을 구해 라고 했어. 여집합 기호는 C를 쓰는 거야. 여의 뜻은 뭐냐면 남을 여야 한자어로 A 여집합이란 얘기는 A 말고 남는 거 적으라는 거야. A 말고 남는 거. 자 그럼 A 여집합은 A 말고 남는 거니까 A 빼고 남는 거. A 말고 남는 거. 그럼 A만 뺀 나머지만 다 적어. 4, 8, 5, 7을 적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4, 8, 5, 7 A 여집합 이해되나요? 유찬이? 됐죠? 여집합은 A 집합 말고 남는 원소를 다 적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정리를 해야 돼. B의 여집합은 B 동그란 거. 동그란 게 B야. B 빼고 다 적어. 그러면 3, 6, 5, 7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봐. 이런 게 나와. 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A 교집합 B는 뭐냐면 A 교집합 B는 1, 2였어. 맞지?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는 1, 2야. 근데 그거 말고 남는 걸 적어 라는 뜻이야. 그러면 교집합 말고 남는 거 다 적어. 1, 2 빼고 나머지 다 적어. 이해가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으라는 거니까 1, 2 빼고 3, 6, 4, 8, 5, 7 나중에 이렇게 적는 게 다 있어. 이거 해야 돼.
하나는 예술사만 해보는 거야.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라. 그럼 A 합집합 B는 팔자 뭐야? 요렇게가 A 합집합 B야. A, B 합친 거. 그거 말고 남는 거 구해. 그러면 나머지 5, 7만 남았잖아. 맞죠? 자, 요렇게 해서 너네가 해당되는 원소를 하나하나 적어줄 거야.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적어봤어. 도영이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A 여집합, B의 여집합, 여집합의 뜻이 뭔지.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으라는 뜻이야. 됐죠? 자, 그러면 쌤은 지금 여기서 너네 원소를 고르는 방법을 정리한 거고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아까도 A 차집합 B를 뭐 A에서 교집합을 뺄 수도 있어. A 합집합 B에서 B를 뺄 수도 있어. 이렇게 여기 정리했잖아. 마찬가지로 A 여집합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A를 말고 A 뺀 나머지를 적으랬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전체에서 A를 빼주면 되겠네. 맞죠? 전체에서 A를 빼면 A 뺀 나머지 적는 거잖아. 맞아요. B의 여집합도 똑같이 여집합이 있을 땐 항상 전체에서 B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쓰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집합이 있다는 건 항상 전체에서 그 안에 있는 원소를 빼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집합을 배웠으니까 쌤이 마지막 차집합에서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해를 통해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원리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림에서 얘는 A 차집합 B가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저렇게 잘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아 눈에 딱 띄게 차집합 뭐라는 거네 바로 알 수 있잖아. 딱 직관적으로 안 알려주고 돌려서 얘기했고. 그래서 A 차집합 B를 구해.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놔.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해. 근데 그게 사실은 A 차집합 B랑 똑같아. 왜? 자, 우리가 원소를 좀 정리를 해볼게.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6이 있었어. B의 여집합이라는 원소 안에는 직접 구해봤으니까 B의 여집합은 3, 6, 5, 7이 있잖아요. 그쵸? B의 여집합 안에는 3, 6, 5, 7이 있어. 자, 그러면 얘하고 교집합이 뭐예요? 교집합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겹치는 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겹치는 거 구해봤더니 뭐야? 3, 6, 3, 6 똑같죠? 이해가 됐어요? 결국은 뭐가 나와? 3, 6 나와. 근데 이 3, 6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쪽이야. A만 해당되는 거. 이게 바로 A 차집합 B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원소를 여러 가지 집합의 연산 4가지를 배우면서 벤 다이어그램 안에 한꺼번에 원소를 집어넣고 구하라는 걸 전체적으로 다 구할 수 있어. 현서 이해됐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림 안에 원소 적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적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자, 나머지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차집합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이 붙는 거야.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까? 잠깐 차집합에서. 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다 그랬어. 맞죠? 자, B 차집합 A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주원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대로 정리하면 A 여집합. A 여집합. 그렇지. 차 뒤에 거 여집합 붙이면 돼. 여집합. A 여집합. 웬만하면 뒤에다 써. 이렇게. 앞에 교집합 쓰고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거에 여집합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공식. 근데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와. 밖에서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써야 돼? 유찬이. 요거대로 정리한. 요거대로 공식 정리한다고 하면. A 교집합. 여기에 또 여집합 붙어야겠지.
맞지? 봐. 정리한다고 하면 A 빼기를 쌤이 교집합으로 바꾼댔어. 근데 여기에 또 여집합이 붙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뭐야? C에다가 또 C가 붙었어.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래. 그럼 도현이 뭘까? 아까 B의 여집합 구했잖아요. B의 여집합 구했어. 자, B의 여집합을 구하면 아까 3657이었거든요. 그런데 B의 여집합 구한 거에 또 여집합이 붙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3657을 제외한 3657 제외한 나머지를 쓰래. 그럼 다시 1248이 되는 거네. 맞지? 오케이. C가 두 번을 붙게 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 됐죠? 자, 그러면 B의 CC 중요한 성질이 나온대. 자, A 교집합 C가 두 번이 붙게 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결론은 A 교집합 B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니네가 차집합은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럼 바꾸면 조금 더 간단하게 아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항상 차집합은 차집합의 상태로 웬만하면 안 구해요. 10문제 중에 9문제는 차집합 상태로 절대 정리를 안 합니다. 고쳐야지 더 간단하게 정리될 때가 많아요. 이해되셨죠? 차집합의 성질 이해됐습니다. 네. 쌤이 차집합하고 여집합의 조건제시법을 정리해주지 않았는데 차집합의 조건제시법은 A 차집합 B는 A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쌤이 교집합 써져 있고 자, 세 번째 차집합 거기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 문제풀이 할게요. 자, 차집합은 A 차집합 B로 정리를 할게요. A 차집합 B. 자, A 차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서 X라는 원소는 자, A 차집합 B는 여기만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A에만. X라는 원소가 A에만 들어있어.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X라는 원소는 B에는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A에만 들어있는 거야 하고 그리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네 번째 여집합. 예를 들어 A 여집합 X 바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라는 원소는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 U에는 들어있고 그리고 X라는 원소는 A에는 들어있지 않아 라는 뜻이야. 전체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안 들어있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영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고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합의 연산을 4개를 배웠는데 합집합만 조건제시법이 또는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고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조건제시법으로 정리할 때. 이해가 되셨죠? 자, 문제풀이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나머지는 몇 페이지 볼 거냐면 저번 거 복습 좀 해볼까요? 자, 342번 확인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342번 확인 문제. 자, 342번 확인 문제. 자, A라는 원소에 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A, C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도영이 A, C와 서로 소인 집합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C가 안 들어있어야겠죠. 서로 소니까. A, C가 안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2개? A, C가 안 들어있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야. A, C가 안 들어있는 거.
이거 부분집합 몇 개 있죠? 원소 4개일 때 부분집합 몇 개죠? 부분집합 몇 개? 어? 그렇지 16개. 왜 2의 4제곱 해서 16개 우리 나오겠다. 그런데 부분집합 중에서 AC하고 서로소란 얘기는 AC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현사 그치? 그러면 AC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뭘 배웠냐면 AC를 빼.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원소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원소가 2개인 건 원소고 우리는 집합을 구할 거잖아. 그럼 남은 원소 2개로 부분집합을 구하겠지? 그럼 몇 개가 될까요? 2의 제곱해서 몇 개? 4개.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같은 문제인데 앞에서 배운 부분집합 또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서 정리하시면 개수가 더 나올 거고요. 자,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여기 145페이지 방식 351번. 자, 35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합치면 2, 4, 5, 7이 있어야 되는데 2, 4, 5잖아. 그치? 그럼 7이 있어야 되죠. 근데 7이 얘가 되겠지, 얘가 되겠지. 2개를 정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그럼 얘가 7이 되려면 A는 그렇지. 8하는 이거지. 만약에 A가 8이면 A가 8을 넣어봐. 그리고 2개를 합쳐봐. 그럼 얘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버리고. 그럼 또 5를 넣어봐. 그러면 2개를 원소를 합쳤어. 그러면 뒤에 4개가 나와야 되잖아. 확인해봐. 그렇지. 오케이. 맞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다 맞았네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뒤에 14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잘하셔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성질을 이용한 건데 요거 하나하나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라 첫 번째 거는 자,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해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게 이거고 두 번째 게 요 두 가지만 정리하고 옆에 부분 집합도 하나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옳은 거 정리하랬어. 항상 하나라도 옳지 않은 게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옳아야 돼. 자, 우리가 집합을 정리할 때 이제 기본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A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고 B가 있고 기본을 겹쳐 있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기본 형태의 그림이에요. 자, 이 기본 형태의 그림에 있어서 A라는 집합은 U의 여집합. U의 여집합이 뭐야? 면화. U가 전체거든요.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뭘까요? 없어요. 없어. 없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없어.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공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1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주원아?
틀렸죠? A 집합이 어떻게 공집합으로 포함이 되겠어요? 틀렸어요. 2번 A 합집합 B. A랑 B를 합쳐. 그럼 사실 A, B를 합치면은 이게 크잖아요. A, B를 합쳤어. 이 합집합이 A 안으로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반대로 돼 있어야겠지. 이게 아니라 반대로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겠죠. 현서 이해했어? 자, 세 번째. A 교집합 B. 교집합은 어떤 거야? 교집합은 조그만 거 겹치는 거. 교집합은 이거야. A 교집합 B. 땅으로 돼 있는 건 교집합이야.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가 B 집합에 포함이 되냐고. 포함이 되죠. 교집합이잖아. 교집합은 A에도 포함돼 있고 B에도 포함돼 있는 원소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은 B에 포함이 되죠. 항상 포함되는 거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공식. 자, 도윤이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빨리 옆에서 공식 찾아. 교집합에 여집합 붙으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차집합이죠. 교집합에 여집합 붙으면 차집합이야. 그럼 얘는 U 빼기 B라고 써야 됩니다. U 빼기 B. 맞죠? 그럼 전체에서 B를 뺐는데 B가 나와요? 아니죠. 뭐가 나와야 돼?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돼. 틀린 거야. 전체에서 B를 빼면 B의 여집합. 요렇게. 자, A 합집합 B하고 전체하고 누가 더 커? 전체가 더 크잖아. 그러면 합집합이 전체에 들어가야죠.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거 찾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거는 그래도 할만했어.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이미 조건이 주어져 있어. B가 A에 포함된대. 물론 A, B가 같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A가 더 크게 그리는 거야.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A가 크게 이 안에 B가 들어있어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전체 U도 있어. U를 이렇게 그려놓고 니네가 문제를 읽기 시작해야 돼. 전체 안에 A가 있고 A 안에 B가 있어. 왜냐면 조건이 B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1번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구하래. 이거 교집합 구하라는 거야. A랑 B의 교집합은 뭐가 되죠? 주성이? B. 그렇죠. A하고 B하고 겹치는 건 B가 되죠. 그래서 그럼 B가 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그림 그려놓고. A 합집합 B는 도형이 뭐가 되죠? A, B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A가 되죠. 근데 B라고 써 있어서 틀렸어요. 합치면 A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A 빼기 B는요? A에서 B를 빼요. 맞죠? 그러면 A가 이만큼인데 B가 포함되어 있어서 A에서 실제로 얘는 B를 이만큼 빼면 되겠죠?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아요? 여기가 남잖아요. 맞죠? 여기 남았는데 여기에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공집합이라고 하면 여기에 원소가 없단 얘기잖아.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딱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공집합이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원소가 한 개,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A가 더 커서.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여집합, 요거는 교집합이 아니어서 공식이 따로 없어. A 여집합과 B를 합치라는 거야. A 여집합. 자, 여기서 A 여집합이 뭐예요? A 말고 남는 거라고 그랬어. 쌤이 그림으로. A 여집합은 A 말고 남는 거. 쌤이 노란색으로 정리했어. 이게 A 여집합이야. 이거랑 B를 합치래. B면 뭐야? B가 여기잖아. 자,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합쳤더니 전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은 항상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문제에 맞게. 그래서 전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여기에 원소가 없다면 전체가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옳은 게 아니지. 자, 마찬가지로 또 5번 중요해. 자,
B가 A로 포함된대요. 맞죠? 그럼 B가 더 작고 A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집합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B의 여집합의 면적이 더 커져요. 맞죠? 반대로 구하는 거니까.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집합 중에 누가 더 크냐 물어보면 원래는 A가 더 컸어. 그런데 여집합을 붙이는 순간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집합 작은 거에 여집합 붙은 게 더 커져야 돼. 하면 요거 이해되나? 이해되시죠? 자, A의 여집합은 노란색이었어. 그런데 B의 여집합은 빨간색 빼고 남는 거야. 훨씬 많잖아, 면적이. A의 여집합은 노란색, B의 여집합은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야. 훨씬 면적이 커. 그래서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야.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자, 밑에 확인 문제. 자, 53번, 54번 두 개만 한번 풀어볼까요? 53번, 54번. 깔리는 거 있어? 뭐 할까요? 하늘로 향하면 합집합. 이게요? 아니 얘가 하늘로 향했잖아. 하늘로 열려있잖아. 컵 모양이잖아. 컵 모양이면 합치라는 거야. 땅으로 모자며 이렇게 닫혀있으면 교집합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되죠. 그냥 더하는 얘는 그리고 조금 겹치는 거. 아 겹치는 거. 근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이 그림이 아니잖아. 왜냐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 여집합을 빼면 반대로 방향이 바뀌겠지. 아까 했던 거잖아. 그럼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포함되게 그림을 그려야 돼.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을 때 그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조건이 있잖아. 그럼 조건에 맞게 네가 그림을 그려야지. 도현이 이해가 됐어? 그렇지. 그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마지막 거 도영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위에 거 맞았고요.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 빼기 B를 하면 A에서 B를 빼버려. 그럼 겹치는 게 다 나오거든요. A에서 B를 빼라고 했어. 그런데 A에 해당되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뺀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A에서 겹치는 원소를 빼라는 거거든. A, B에 겹치는 원소를. 그럼 A에서 A, B에 겹치는 원소를 빼봐. 그럼 다 빠져나와. 남는 게 없어. 그렇지,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
화면이 헷갈리네. 그림을 잘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A 찾을 거네. A에서 B를 빼렸어. 그러면 A에서 B를 뺄 건데 원래 뺄 때는 A에서 겹치는 거 보통 많이 빼거든요. 첫 번째 겹치. 자 그럼 A에서 A, B 겹치는 게 A잖아. A에서 A를 빼는 거네. 그러면 뭐가 될까? 공식으로 나열했지. 땡. 354번 다시. 위에 거 맞았어? 땡. 네, 너무 많아요. 틀렸어요. 잘했어. 너의 생각이 맞아.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하나예요. 아니지. 많아. 두 개? 여덟 개. 아니, 왜 다섯 개? 5개. 5개는 아니야. 4개에서 5개 했다고 6개 중에 5개다. 조금 다 4개야. 3개야. 3개야. 비율 많아? 왜? 네? 많은 거 같아.